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자본이 뭐라 했나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라고 했죠. 생물은 뭔가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 될 수 있죠. 식량은 필수적이죠. 생존에. 생물은 식량을 얻는 작업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생물의 용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요. 이용되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이용되는 생물은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물과 같은 물질을 살펴봐야 되겠죠. 생물과 무생물이 있죠. 그 무생물에는 뭐 광물과 같은 물질이 대표적이고 뭐 토지도 있을 것이고 뭐 공간도 있겠죠. 광물과 같은 물질은 오래전부터 도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도구는 일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 즉 자본이다. 그래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니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만든 것이 도구잖아요. 그 도구는 그래요.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이 되는 거죠. 물론 욕구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면 또 소비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소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뭐 욕구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진 않죠. 따라서 도구의 재료인 광물과 같은 물질 역시 자연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니 마찬가지로 자본이 된다. 그래요. 그래요. 인간에게 이용되는 광물이죠. 그 도구의 재료인 광물은 인간에게 이용되는 광물이죠. 인간에게 이용되지 않는 광물은 자본이 아닌 거죠. 이제 이용될 때 자본이 될 수는 있어도 금속을 추출하여 가공하는 제련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주로 돌이 도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래요. 돌이 중요한 자본이었죠. 지금 어떤가요? 중요한 자본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역사적 사례를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돌로 만든 도구가 발견된 곳은 북부인 고나 지역이다. 발견된 돌로 만든 도구를 연구해보면 돌을 깨뜨려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돌을 깨뜨려 만든 도구를 뗀석기라고 통상 부른다. 도구를 처음 사용할 때 인간은 기술이 별로 없었죠. 깨뜨려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깨뜨려서 가공했다 이 말이죠. 자르기 도구는 약 260만에서 200만 년 전에 발견되었는데 핵석의 한쪽 면만 깨뜨려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만든 도구이다. 핵석은 뭐냐? 도구 제작의 기본 재료로 사용된 돌을 핵석이라고 한다. 그치? 기본 재료를 핵석이라고 그냥 이런 표현을 쓸 따름이에요.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단어를 쓰는 모양이죠. 그와 같은 도구는 동물고기와 나무나 식물 주기를 사르는 데 사용되었다. 고기가 동물이지 뭐. 그렇죠. 이외에도 긁게, 뼈 깨는 도구가 발견되었다.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각주를 달아놨죠. 긁게, 동물 가죽을 긁어내거나 다듬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이렇게 각주를 안 달아놓으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또 일일이 뒤져봐야 되잖아요. 뼈 깨는 도구는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동물의 긴 뼈를 깨뜨려 골수 추출이나 단단한 껍질을 가진 열매나 견과류,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고열량 식품인 골수는 식량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 농경 국가에서는 그래요. 그 살기 어렵고 신분도 생기고 굉장히 살기 어려웠지만 원시 시대는 그래도 살기 좋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비록 이제 원시인처럼 살았지만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단 위험했겠죠. 수렵 채집할 때. 그래요. 위험하잖아요. 땅 떨어질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나면 오히려 반대로 사냥당할 수도 있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이 풍부했냐? 먹을 것은 풍부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많잖아요. 그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이 골수를 이용했다잖아요. 현 시대에서 골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있냐는 거예요. 뼈에서 골수까지 추출해서 먹었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골수는 고열량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수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구를 보면서 어디에 이용했을까 그런 것을 보면 또 이용하는 대상을 보면 그 시대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는 중동 지역의 페르티아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이곳은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 초기의 흔적이 발견된 지역 중 하나로 농경과 정착 생활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이다. 그래요. 이제 구석기를 살펴봤으니까 신석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발견된 유물들을 연구해보면 간석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뗀석기는 깨뜨려서 만들고 간석기는 말맞다나 갈아서 만들었겠죠. 갈맞자니까 마제석기라고도 부르죠. 간석기는 돌을 갈아 매끄럽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만들어 제작되었으며 이전의 뗀석기보다 정교하고 다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돌을 개발하는 기술도 쉽게 발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상당한 기간이 걸리죠. 간석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간석기가 언제 도래했냐? 보겠습니다. 약 1만 년 전이니까 260만 년 동안 200만 년 대충 잡아도 한 200만 년 가까이를 구석기를 뗀석기를 이용했다잖아요. 깨뜨려서 만들다가 한 1만 년 전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갈아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돌 만드는 기술도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 시대 사람 보고 기술 모르는 사람한테 돌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만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기간이 걸렸겠죠. 기술 발전하는데. 그래요. 곡식을 수확하는 낫과 같은 도구는 주로 돌을 갈아 만든 얇고 날카로운 도구로 농업 활동에 사용되었다. 또한 돌도끼는 나무를 자르거나 가공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갈돌과 갈판은 곡물을 뽑아 가루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갈돌과 갈판. 그래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죠. 무엇이 겹치나요? 도구의 시작과 농경의 시작은 또 다른 거죠. 도구의 시작은 이제 그 뗀석기를 이용한 한 2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더 오래됐을 수도 있죠. 발견된 게 그러니까. 발견된 게 한 250만 년 전. 한 300만 년 전 작고 더 오래됐을 수도 있지만 발견된 게 그러하니 농경이 시작된 거는 이제 돌을 갈아서
만드는 기술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동시에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토기와 정착 생활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토기는 도자기를 가리키죠. 이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곡식을 저장하고 요리하는 데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토기는 뭐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또 뭘 알 수 있나요? 흙도 이제 자본이 되었다. 그렇죠. 주거지터와 농경지 현장은 이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여 농업과 목축을 발전시켰음을 나타낸다. 그래요. 도자기 재료 흙은 무엇이니? 이렇게 하면서 또 지식도 쌓아나가는 거예요. 점토를 사용한다. 점토. 이는 자연에서 미세한 입자의 퇴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토를 구한다. 그래요. 점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카올린, 석기 점토 이런 게 있는 거죠. 한번 보면 되는 거고 궁금하면. 그래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페르티아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의 시작과 인간 생활 방식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사이가 보면 어떤가요?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물질들이 이제 자본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본이 아니었던 것이. 자본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죠.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생활 방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 말이죠. 이후에 금속 재련 기술이 개발되면 광물이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또 이제 금속 재련 기술이 개발되니까 이제 광물이 사용되는 거죠. 추출된 광물을 이제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구리보다 철이 늦게 사용되는 이유는 철의 추출과 가공이 구리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구리 녹는점은 약 1085도씨이고 철이 녹는점은 약 1538도씨로 훨씬 높아. 초기 금속재는 으로는 재련 기술로는 이 온도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금속은 온도를 가하면 흐물해지거나 액체가 된다. 그래야만 추출이나 가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추출과 가공이 가능한 구리부터 개발된 것이다. 즉 이 시기에는 구리는 자본이었지만 철은 자본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기술이 없는데 이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할 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청동기 유적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약 기원전 3300년경 청동기 시대 초기의 흔적이 발견된 지역 중 하나로 금속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문명의 발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이다. 신석기가 한 1만 년 전, 또 금속을 이용하기까지 한 7,000년이 걸리죠. 그래요. 근데 신석기 시대는 또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죠. 농경을 시작했죠. 그 2차 인류혁명이라 했죠. 생산과 소비 일부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연구해보면 청동도구와 무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합금으로 이전의 돈이나 구리보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진짜 청동도구를 사용하겠다. 구리와 주석을 만든다. 합금이죠, 합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구리와 주석을 이용해서 청동을 만들게 되니까 무엇을 대체하나요? 돌로 만든 도구를 대체하더라. 그럼 이제 돌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자본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용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철이 생겨도 마찬가지인 거죠. 청동 칼과 도끼는 주로 전쟁이나 사냥에 사용되었으며 날카롭고 단단한 특징 덕분에 목재 가공이나 건축에도 활용되었다. 어디에 이용되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도구로도 사용되고 전쟁에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청동창과 화살촉은 사냥과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는 인류혁명을 설명했지만 인류혁명이 일어난다 해서 이전에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류혁명이 일어나서 도구를 사용하지 않나요? 아니죠. 도구가 더 빠르게 개발되죠. 성능이 좋아지고. 식량을 얻는 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농경을 시작했다 해서 사냥을 안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더 풍요롭겠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조건이. 사냥도 하고 농사를 짓는 게 풍요로울까요? 아니면 사냥만 하는 게 풍요로울까요? 그거 당연한 거죠. 풍요롭고 일하기도 쉬워지고 도구가 발전하니까. 이외에도 청동장식품과 청동기 그릇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금속을 실용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장식과 사회적 상징으로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청동기 시대 유적지는 신분 사회와 도시 문명의 발달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그럼 청동기 다음에 이제 또 철기죠. 철기도 중요하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철기까지는 살펴봐야죠.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죠. 역사란 게 그런 거예요. 철기에 어떤 도구가 있고 철이 어떤 도구가 있고 어떤 장소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어떤 상식도 없지만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철기 유적지는 히타이트 문명의 중심지였던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기원전 이곳은 약 기원전 1200년경 철기 초기의 흔적이 발견된 지역으로 철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를 보여준다.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연구해보면 철제 도구와 무기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철은 청동보다 더 단단하고 풍부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도구와 무기 제작에 혁신을 가져왔다.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청동 도구를 철이 대체하게 되죠. 철은 통상 이제 탄소랑 합금을 하죠. 단단해지죠. 그래요. 계속 대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철제 칼과 도끼는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날카로워 농업과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철제 전기는 농업 생산량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인구 증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그래요. 또한 철제 갑옷과 방패는 전쟁에서 방어력을 강화시켰으며 철의 내구성 덕분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철제목과 건축도구는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요. 예전에는 무기와 도구를 청동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철로 만들게 된 거죠. 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리로 만들던 도구는 대부분 대체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구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리는 장식품, 조각상, 예술품, 화폐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많이 대체되었지만 또 사용되고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또 예전 재료들이 또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전선 보면 전선은 주로 철도 들어가지만 구리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또 구리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하여간 기술 발전으로 성능이 우수한 물질의 이용이 가능해지면 이전의 물질은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기시대 유적지는 인간이 철을 활용해 농업, 전쟁,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며 문명을 발전시켰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 사용되지 않던 광물도 개발되어 자본이 되고 있다.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되나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던 광물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 광물이 이전에 사용하던 광물보다
성능이 우수하면 그 이전 광물을 대체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별로 지하자원이 없죠. 그래요. 근데 그 지하자원으로 부국이 된 나라가 많죠. 특히 석유. 그러한 부에 의지하는 나라는 좋은 게 아니다. 좋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정 자원을 대체하는 자원은 계속 개발된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그런 국가를 또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 사용되지 않던 광물들도 개발되어 자본이 되고 있다. 그 사례가 대표적인 나라도 많죠. 베네수엘라 대표적이잖아요. 석유 많이 난다고 한번 사회주의 해보자 이랬다가 또 유가 떨어지면 나라가 거의 뭐 멸망 직전까지 이루고 막 그러잖아요.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광물 부존 자원이 있으면 이때 좀 뭔가를 이루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광물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어떤 제품도 뭐 끊임없이 개발되고 대체하잖아요. 옛날에 뭐 그래요. 공중전화기 사용하다가 이제 핸드폰 사용하다가 뭐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계속 이렇게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체는 더 빠르겠죠. 흥청망청 살면 순식간에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받겠죠. 어느 순간에. 그때 막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후회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광물과 자본, 광물 이름 한번 요즘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기술이 개발되면 이렇게 다양한 광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구나. 성능이 좋은 광물이 개발되면 성능이 안 좋은 광물을 대체하는구나. 뭐 그런 거 보면 되는 거예요. 페로스카이트 2009년경 계속 이제 기술 발전하면서 현 시대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페로스카이트, 차세대 태양광 패널, LED 뭐 이런 거 이용된다죠. 코발트, 리튬 이온 배터리, 항공기 합금 21세기 초에 이제 부터 이용된 거죠. 그 전에는 그러면 자본이 아니었다는 거죠. 2004년 그래핀, 초고속 반도체, 초경량 소재,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이용된다. 2004년부터 이제 그래핀은 자본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전부터 이루어지던 어떤 이제 일들은 현 시대도 어떤가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따름인 거죠. 속도만 바뀌었지 그냥 뭐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거죠. 역사를 이렇게 이어짐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